안녕하세요, 자작꾼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자작에 필요한 도구 중에 괜찮은 녀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수많은 배터리를 만들 거예요. 수많은 배터리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자, 배터리의 종류가 1셀부터 6셀까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배터리에 또 전용 충전기를 이렇게 하나씩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1셀이면 1셀 충전기, 2셀이면 2셀 충전기, 뭐 또 3셀이면 3셀 충전기, 이렇게 각자의 배터리 사양에 맞는 전용 충전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충전기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방금 전에 충전기를 다 모아서 이 하나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충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제품의 이름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의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파워 서플라이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내가 원하는 전압과 원하는 전류값을 조정을 해서 어떤 배터리든지 이 제품의 사양에 맞는 배터리들은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만능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구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만능 테스터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제품,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구매 가격은 약 5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스펙 같은 경우는 0V부터 30V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전류값은 10A까지 조정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30V, 10A 내에서는 어떤 제품이든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와우. 이제 뭐 굳이 1셀 충전기, 2셀 충전기, 3셀 충전기 이렇게 다 개별로 갖고 계실 필요가 없이 이 파워 서플라이 하나만 있으면 그 배터리들을 모두 충전을 하고, 또는 0V부터 30V까지의 제품을 구동해 볼 수 있어요. 와우. 그래서 그 제품이 또 얼마의 소비 전류 값을 갖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작하시는 분들은 이 파워 서플라이를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 중이고요. 뭐 이거보다는 좀 상위 스펙인데, 일단은 제가 가성비 좋은 녀석을 한번 찾다 보니까 이 녀석이 보여서 구매를 해보고 또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 대비. 자, 우리가 일반 뭐 3셀 충전기 5A 이상만 되더라도 충전기가 3, 4만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충전기는 그 전압, 그 전류값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파워 서플라이는 내가 원하는 전압 전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물론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또 주의할 점이 필요하고, 또 사용할 때 부주의 시에는 순간적으로 이 55,000원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구동을 해보면서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뭐 손바닥 하나 정도, 이 정도 사이즈고요. 약 한 20cm에 한 15cm 정도,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두께도 한 10cm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패널이 있어요. 액정이 있고요. 여기에 전압값이 표시가 되고 전류값이 표시가 되고요. 또 파워 버튼, 이 전원 버튼을 220V를 꼽고 나서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USB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게 USB 단자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다이얼이 2개가 있잖아요. 자, 위에 거는 볼트 게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돌리면 이렇게 전압이 올라갑니다. 1V부터 0V부터 30V까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자, 계속 올라가죠. 30V 넘어가기도 하는데 30V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제 전류값은 돌려도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는 뭐 제품이든지 배터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이 전류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좀 보급형이라서, 저렴한 제품이라서 전류값이 표시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좀 더 상위 모델은 처음부터 전류값을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류값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제품도 구동해 볼 수 있고, 또 배터리도 내가 원하는 전류값을 미리 조정할 수 있어서 좀 편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고 나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전압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겠죠. 먼저 이 기포기 모터를 한번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6.4V, 이 기포기 모터는 12V용입니다. 그래서 12V로 맞춰줄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12V로 맞춰줬는데 이 단자를 연결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단자를 통해서 전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먼저 플러스 단자 끼워 주시고요. 모터에 플러스를 연결해 줄게요. 마이너스 선도 연결을 해 주시고, 자, 마이너스를 기포기 모터에 연결을 하면 바로 작동을 합니다. 12V의 전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이 두 집게가 쇼트가 안 나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쇼트가 나면 바로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때 이 제품을 구동을 할 때는 전류값을 최대로 개방을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모할 수 있는 전류량만 뿜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10A를 세팅을 해도 얘가 1A만 먹으면 1A만 나가기 때문에 제품은 전류값을 오른쪽으로 최대로 올려 놓으셔도 돼요. 자, 연결을 해 볼게요. 기포기 모터가 돌아가죠. 여기에 보시면 12.1V에 지금 0. 대략 8A 정도 먹는 얘의 전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포기 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속에서 부하를 받으면 전류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막아 볼게요. 자, 이렇게 힘을 받으면 1.3A, 1.4A까지도 올라가죠. 이 제품을 구동을 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제품이 구동되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또 이 제품의 소비 전류값, 방금 전에 이 기포기 모터 같은 경우는 부하를 받았을 때 약 1.5A 정도 먹는 그런 기포기 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1.5A를 사용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10시간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15A 배터리를 만들면 이 기포기 모터를 10시간으로 풀로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소비 전류 값을 알면 내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몇 시간을 구동을 할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제품을 구동할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이 5.5파이 충전 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연결선을 꽂아서 이 배터리들을 한번 충전을 해 볼게요. 똑같이 플러스 꽂아 주시고 마이너스를 꽂아 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맥뱅은 12V로 만들어져서 만충전압이 12.6V죠. 자, 그러면 12.6으로 맞춰줍니다. 항상 배터리에 먼저 꽂고 맞추시면 안 됩니다. 꽂는 순간 이 전압이 나가기 때문에 먼저 세팅을 만충전압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12.6입니다. 근데 이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12.5까지만 할게요. 오차 때문에 12.7이 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12.5로 하고요. 전류값은 최대로 낮게 책정을 해줍니다. 전류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볼트수가 안 나와요. 전류를 살짝만 개방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전압이 나옵니다. 전류값이 0일 때는 전압도 안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장 낮게 내렸다가 전압이 떨어져 버리면 전압이 오를 정도까지만, 다시 세팅이 될 때까지만 전류값을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는 아마 1A 아래로 충전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자, 지금 11.2V죠 맥뱅이. 그러면 12.5로 충전을 하면 아마 전류값이 낮으니까 살짝만 충전이 될 거예요. 자, 꽂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11.4에 1A 정도 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6을 맞췄는데 왜 11.4로 떨어져 버리지? 제가 얼마 전에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금 맥뱅 같은 경우는 11.2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12.6V를 파워 서플라이에서 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류 값을 1A로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전압 차이에서 1A에 해당하는 전압만 이렇게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맥뱅에 3A로 충전을 한다. 그러면 전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 위에 3A에 허용되는 전압을 얘한테 이제 쏴주는 거예요. 전류값을 3A까지 올려볼게요. 자, 올라가죠. 전류값을 3A에 세팅을 하니까 이제 11.8V로 얘를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1.8이 됐을 때는 또 이 전압은 추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충전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충전 도중에 전압값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여기서 전압을 내려버린다거나 많이 올려버리면 이 배터리 이상이 생기거나 이 파워 서플라이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연결된 상태에서는 조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 전류값만 내가 원하는 전류값으로 세팅하고 이렇게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랜턴용 배터리인데 2셀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는 지금 8.4V를 만충으로 갖고 있고요. 항상 충전을 꼽기 전에는 전압을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이 제품은 8.4V를 만충으로 갖고 있는 2셀 배터리이기 때문에 8.4에서 살짝 줄여서 8.3으로 하겠습니다. 전류값은 역시나 내린 상태에서 살짝만 올려서 1A 정도만 나오게끔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꽂아 보겠습니다. 꽂는 순간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자, 전류값을 지금 0.7 1A까지 올려놓으면 얘가 지금 8.4V가 만충인데 7.7V로 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전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1A 값만 이 배터리에 넣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A까지 올리면 또 전압이 올라가겠죠. 7.8, 3A까지 올리면 7.9. 이런 해당 배터리와 충전기와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전류값 3A 세팅에 대한 이 전압만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이제 얘는 8.4V까지 충전이 되겠죠. 8.3V까지. 2셀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하고 3셀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압, 원하는 전류값을 세팅을 해서 충전하실 수 있어요. 또 제가 사용하는 67A 파워뱅크도 12.6을 세팅을 해놓고 12.5를 세팅을 해놓고 충전기에 꽂아보면 자,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얘는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전류값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파워뱅크도 충전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5A까지 세팅을 해도 열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원래 다른 충전기들도 5A 이상 충전을 하면 열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5A로 충전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도 열도 많이 안 나고 충전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지 않나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뭘 만드실 때, 자작을 하실 때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편해요. 물론 만들어서도 사용을 하지만 이런 기성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성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외관도 예쁘고 생각보다 기능성도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나이스 파워라는 이 제품인데 가격 대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구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배터리도 충전을 해보고 또 제품도 구동을 해서 제품의 소비 전류값도 알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내가 원하는 전압과 전류값을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런 집게나 또는 충전 단자를 물렸을 때 쇼트가 안 나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한순간 방심했다가 쇼트가 나면 안에 있는 회로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배터리를 충전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항상 이 파워 서플라이를 만충전압으로 미리 세팅을 하고 배터리에 꽂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파워 서플라이가 한순간에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역전압이라는 전압을 맞으면 얘는 한 방에 고장이 납니다. 자, 역전압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전압이 반대로 흐른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압이 나와서 배터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배터리의 전압이 파워 서플라이로 와버리는 거죠. 자, 이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12V를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를 16V를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파워 서플라이는 12V, 배터리는 16V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가 파워 서플라이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충전을 해버립니다.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회로에 인 쪽으로 들어가서 아웃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얘가 주는 전압 16V를 아웃 쪽에서 받아버려요. 말 그대로 똥침을 놓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바로 이 서플라이는 바로 죽습니다. 항상 주의하실 점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항상 그 배터리의 만충 전압 값을 꼭 제대로 세팅을 하시고 배터리하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전압이라는 반대로 흘러오는 전압이 안 들어와요. 또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전 도중에 다이얼 전압값은 조정을 하면 안 돼요. 12.5V를 충전하고 있는데 얘도 배터리도 12.5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다이얼을 돌려서 11V로 살짝만 내렸어요. 그러면 12.5V에서 11V로 바로 역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로는 지지지직 탑니다. 그래갖고 55,000원이 저 하늘로 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이 만약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쇼트가 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주의를 꼭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는 꼭 만충전압 세팅 전압값을 제대로 설정을 하시고 전류값도 그 배터리의 용량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전류값을 조정해서 충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0V 10A라는 자기 허용 용량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품의 스펙에 70% 이상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충전기로 7A 이상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고장날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급속 충전하지 마시고 약 5A 정도로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파워 서플라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작을 하시면서 이 파워 서플라이가 하나쯤 있으시면 배터리도 각 셀별로 다양하게 충전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전압값에 이렇게 구동을 시켜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혹시 자작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파워 서플라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 녀석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구매 링크는 알리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다른 제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을 그냥 구입을 해봤고 사용을 해본 제 느낌이 나쁘지 않고 처음 사용하시기에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제품이라 이렇게 소개해 드려 봤고요. 오늘도 이 자작에 필요한 도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는 자작꾼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